하이닉스는 지금 좋아요. 왜 좋냐? 지금 D램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지수의 영향을 받고 외국인들이 그냥 몰라 하고 팔아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떨어졌던 것들은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모으셔도 돼요. 하이닉스 왜 안 좋을 거라고 하죠? 나오는 수치가 좋은데. 한놈만 팬다는 말 그대로 한 종목을 그 요일에 맞는 종목들을 정해놓고요, 그걸 끝까지 패는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2천에서 1억 사이로 저도 실전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잡아드렸죠.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또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도 하이닉스 월요일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건데 오늘 좀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찍게 됐어요. 네, 제가 어제 좀 바빠가지고. 네, 이게 앞으로는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거고요. 여러분 뭐 하이닉스의 주주다, 뭐 셀트리온의 주주다, 이렇게 주주별로 여러분들의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밑에 번호 하나 깔끔하게 있죠. 거기에다가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시간 될 때 또 여러분의 그때 맞춰서 문자로 시향 보내거나 아니면 좀 잡아드리거나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급등주나 이런 것들도 뭐 대응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닉스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약간 또 올라서는 모습이었어요. 자, 우선 10만원 라인들을 살짝 깬과 동시에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점 찍은 거 이후로는 그래도 한 7% 정도 올라왔죠. 네, 최근에 하락장에서요. 자,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오늘 체크를 해야 될 게 하이닉스의 위치와,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가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저 어느 정도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그 전 시간에 얘기했죠. 하이닉스에서 가장 포인트는 메모리, D램이다. D램만 기억해야 된다. 나머지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이 부분도 어찌됐든 기억장치죠. 낸드 플래시 자체가, 그것도 봐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 D램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D램 시장에 대한 좀 깊은 이해, 그리고 현재 나오는 뉴스들을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좋아요. 왜 좋냐? 지금 D램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D램은 언제나 그냥 쭉 우상향되는 게 절대 없고요. 올랐다가 내렸다.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가장 성수기라고 칠 때가 언제냐? 바로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을 가장 성수기라고 치는 D램의 시즌입니다. D램의 시즌이 다가왔죠. 9월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D램의 완전 성수기예요.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D램 자체가 고점이 나왔다,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이게 말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봤는데, 우선 지금 D램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제 좀 하이닉스는 좀 약간 잠잠하다. 왜냐? 인텔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잠잠하다라는 부분들은 좀 약간 악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D램 자체의 가격이 괜찮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왜 이 D램의 가격 자체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거 하나의 리포트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리포트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D램 가격 전망이라고 쳐보면 이게 하이닉스의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8월 11일 날 나온 뉴스가 이제 D램 가격 꺾인다, 삼성전자 SK 슈퍼사이클 끝. 요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데, 이 이후에 자 봐봐요. 8월 달에는 D램 가격 고점 찍었다라고 나왔는데, D램 가격 바닥 찍었나? 뭐야? 한 달 만에 바닥 찍었나라는 게 한경증권에 나왔죠. 그런데 이걸 또 내용들을 봐보면 돼요. 자, 이렇게 신규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봐야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훈풍에 입어. 이 한섬유나 아이스가이가 일제히 상승했다. 이거는 뭐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모든 거에 반도체가 들어갈 거니까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외국인이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좀 샀다, 뭐 이런 내용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이렇게 떨어져서 올랐다.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게 반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D램만 포함한 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D램 가격만 놓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에서 뭐 식품 가격이 매출 떨어졌다. 하지만 이마트에 의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를 판단한다.
그럼 볼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D램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최근 D램 현물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긴급 재고 축적에 나섰기 때문에로 풀이된다. 자, 봐봐요. 화웨이에 미국의 제재 조치가 생기면 화웨이의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물건을 팔면 그걸로 화웨이가 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니까 그거를 미국 측에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선취매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현대차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시스템 반도체를 먼저 선취매를 해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현대차는 공급에 차질이 없었어요. 하지만 폭스바겐이나 유럽에 있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그 시스템 반도체를 코로나 때문에 이거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릴 수 있으니까 확보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자동차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서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황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물량이 막힐 것 같으니까 미리 사재기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D램은 계속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D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중국에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8월 보합세를 보이면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전문가들의 올해 말까지 D램 공급 과잉으로 그냥 가격 약세가 지속될 거이며 가격 반등은 내년 초쯤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 이 전문가들의 말과 지금 현재 좀 여기 화웨이에서 사고 있다는데 뭘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우선은 전문가들의 말은 어찌됐든 다 예측이거든요. 이스펙트인데 그런 예상치에 대한 것들은 현물이 전부 다 따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선 방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D램 가격은 앞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중국에서 적당히 사지 않습니다. 화웨이로만 안 사더라도 뒤에서 사든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 사든 어찌됐든 물량을 계속 해가지고, 이 중국의 내수 물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완전 꽉 잡고 있는데 거기서 물량을 확보를 안 하면은 정말 수준이 낮은 D램들을 써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상품 경쟁력 자체가 완전 떨어지는 겁니다. 봐봐요. 기억장치예요. 뭔가 이렇게 기억했는데 기억장치가 문제가 생기면은 기계가 치매가 걸리는 거야. 치매가. 이거 했는데 잊어버려 얘가. 치매가 있는 노트북을 너는 쓰고 싶니? 치매가 있는 핸드폰을 너는 쓰고 싶니? 아니죠. 기계적인 거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뭐 쓰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기억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뭔가 이제 했는데 깔았는데 인식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고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도 안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요즘에 중국 제품들 상당히 좋아졌다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맞아요. 네, 우리나라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SK 하이닉스의 D램과 삼성전자의 D램은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넣어야지. 좋으니까. 왜? 좋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 쉽게 설명을 드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여기 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재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사재기 한다는 사람한테 굳이 싸게 줄 이유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반도체에 관련된 전망에 대한 뉴스들이 갑자기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고점 찍었나 했더니 이제 바닥 찍었나 이러고요. 현재 최근 뉴스를 봐보면은 9월 달은 이제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팽배합니다. 네, 팽배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매출 중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D램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D램 자체가 뭐 올라가는 뭐 하든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지수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1, 2위잖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고 외국인들이 그냥 몰라 하고 팔아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자체가 지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요? 조정을 계속 받아가가지고 지금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테이퍼링, 뭐죠? 돈을 뿌리는 걸 좀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포인트죠. 그런 포인트가 지수를 급락시킬 거다.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돈이 어떻게 보면 은행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주가 시장을 폭락시킬 거다라고 하는 우려심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는 부분들을 이미 6개월,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시적으로 줄일 겁니다. 조금씩 줄일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줄이지 않을 겁니다. 중국에서 긴축정책 사회주의로 간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실업률을 줄이고 그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연준의 페드, 연준 같은 말입니다. 페드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금리를 안정시키는,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 금리를 안정시키는 역할 하나. 두 번째가 바로
고용 증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페드에도 주어진 미션이에요. 너는 두 가지를 하라고. 페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늘리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금리를 안정시키고. 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금리는 안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실업률이 지금 뭐 그렇게 완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을 확 해가지고 실업률이 다시 늘어난다. 뭐 한다. 봐봐요. 돈을 뿌려주잖아요, 미국도. 그러면 그 돈을 소비를 하죠. 그럼 소비를 하면은 그 기업들은 또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러면서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니까 사람을 뽑고.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여기서 돈을 잠그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러면 안 쓰죠.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지.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직원들을 줄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또 생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지양이 될 거고요. 그거는 실업률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이 어떤가? 미국은 원래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었어요. 자, 지금 현재 그걸 봐보면 됩니다. 미국 고용 지표.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이제 10월 4일 날 발표 예정이고, 9월. 자, 지금 미국 코로나19 델타 변이 소비 고용 부진이라고 떴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미국의 고용 부분이 결국 테이퍼링이나 이런 뭔가 긴축 정책을 다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델타 변이다 어쩌다 또 아직도 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 지역은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올랐다. 뭐 이게 인플레이션은 크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고용적인 부분들은 아주 그냥 목숨 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고용이 그리고 미국의 소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났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연준아 지금 정신 차려. 번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는 지금 지금 사람들 실업자 더 생기면 너네 지금 업무 태만이야 라고 말을 하는 지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뭔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아주 그냥 부셔지지 않겠구나.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돈을 갑자기 끊어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봤을 때 지수 자체를 견인하게 크게 가는 게 미국이라고 봤을 때 약간 요즘에 디커플링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리를 올리고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요. 평화적으로 돈을 뿌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버냉키부터 왔는데 버냉키 때도 그랬죠. 많이 대공황이 돈을 뿌려냈으면 돈을 찍어냈으면 대공황은 오지 않았다. 돈을 뿌려내고 사람들이 했었으면 그거 안에서 어차피 기축통화는 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고용이 창출되고 뭐하고 했을 거다라는 그런 논문을 써서 어떻게 보면 그 논문을 대학교 때 쓰면서 왔던 게 버냉키의 생각인데 정말 천재 중에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생겨서 돈이 휴지 조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축통화인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약간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한데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은 내가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특강식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이해, 돈의 흐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시장이 바로 긴축이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막고 수출 막히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자, 미국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나라 주식을 얘기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입국가야 수출국가야. 수출국가죠. 미국 기업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수출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했나? 자, 물 한잔 마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이제 좀 안정감 있게 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정감 있게 수출하면서 안정감 있게 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하이닉스는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여기서 하이닉스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최근에 하이닉스 치면은 이렇게 떠요. 네, 이렇게 뜨는데 SK 하이닉스 주가 여기 HTS SK 하이닉스라고 써야 되죠. 자, 뉴스 공시를 보면은 하이닉스 주가 급락하자 임원들이 자사 수저담은 이유. 저도 이거 봤는데 뭐 많이 안 샀어요. 뭐 1억, 2억 뭐 이렇게 샀는데 떴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괜찮은 것 같아서 사는 거겠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쭉 봐보면 뭐 큰 뉴스들이 없어요. 뭐야? 외국인도 돌아서서 다시 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인재 잡아라. 하반기도 뭐 채용 전쟁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반기에도 반도체 인재 모시기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뭐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죠.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왜 떨어졌냐? 디램 가격이 이제 고점 찍었다 내려갈 거라고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을 팔아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마진율이 확 줄어들거나 아니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면은 기업에는 엄청난 악재죠. 그러니까 떨어진 건데 뭐 그렇지도 않네. 화웨이 막 하는 중국 쪽으로 납품하거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네. 아직
뭐 디램 가격이 좋은데? 라고 되면서 떨어졌던 것들은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모으셔도 돼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봐보면 여기서 상반기 말기 DS 부분 직원은 뭐 6만 55%, 삼성전자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완전 호황인 거예요. 직원을 호황하니까 뽑지. 기업이 힘들면 안 뽑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뽑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자, 그리고 자, 4시간 전에 뭐 전기심의 SK 하이닉스 갈등 뭐 이런 것들은 뭐 별 그런 거 없는 거고요. 쭉쭉쭉쭉쭉.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뭐 관련 뉴스들을 한 번씩 훑어봐야 됩니다. 이거 삼성전자도 3분기에도 반도체 1위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 10% 성장 예상된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짜자자자잔. 오우, SK 하이닉스가 나왔죠. 네. 좋습니다. 크게 놓고 봐도 사우스 코리아에 대인 거는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다 US죠. US. TSMC는 뭐 어쨌든 대만의 뭐 최고 기업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US, 타이완 있고요. 우리가 유로 합친 거와 똑같은 반도체 쪽에서는 최고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두 자릿수의 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나오고 있죠. 최근 기사잖아요. 네. 9월 13일 어제 바로 월요일 날 기사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어요. 네, 성장 전망 자체가 우선 높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견고할 겁니다. IC 인사이트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IC 인사이트 3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고할 거를 전망했다. IC 인사이트는 세계 3대 메모리 공급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10% 매출 증가할 거로 봤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고정 거래 가격이 7.89% 증가했다. 범용 제품도 5.4% 증가했다. 2년여 만에 낸드 플리스는 3년 만에 최고 가격이다. 낸드 플리스 뭐야? 인텔 거 인수했잖아. 10조 들여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데 왜 안 좋을 거라고 하죠? 나오는 수치가 좋은데? 그냥 그건 마찬가지예요. 야, 너는 생긴 게 저도 그런 말 얘기해요. 어렸을 때 좀 잘생긴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야, 넌 생긴 게 공부 못하게 생겼어 했는데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난 성적표를 봐야지. 성적 봤는데 장을 봤네. 이렇게 봐야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예시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수치 자체가 다른데 좋은데 왜 고점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슈퍼사이클 끝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리포트 때문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런 리포트 때문에 왜 이렇게 조정을 받았냐. 그거는 그냥 지수에 대한 눌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지수가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뭔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외국인이 빠져나간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거지, 얘 자체의 기업의 위기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좀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좋네요. 3분기부터 삼성전자 폴더블 폴 애플 아이폰 13. 자, 이거 제가 말했죠. 10월 정도에 핸드폰들이 나온다고. 지금 그래핀 관련된 주나 뭐 탄소 관련된 주들을 뭐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고급 자재들 관련주들을 지금 사놓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제가 여기 번호로 여러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움직일 만한 거 좀 몇 개 드릴게요. 그냥 드립니다. 무료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번호에다 남겨놓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말고 딱 이상하게 보내신 분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자, 우선 그렇게 현대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당연히 핸드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인데 이거에 대한 매출은 7% 증가할 거로 보다 제가 더 증가해요. 더 팔리면.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카메라들, 그러니까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것들도 중요.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 핸드폰이 나오면 거의 다 쓰죠. 요즘에는 진짜 핸드폰 나오면은 무조건 많이 바꿉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별로 안 바꿀 거야. 10이랑 13이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아니요. 많이 바꿉니다. 이게 매출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보세요. 네. 그리고 스마트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의 주요 공급자 퀄컴과 애플은 전분기보다 매출이 각각 12%와 13%. 애플은 하드웨어, 그리고 퀄컴은 팹리스죠. 전반적으로 이제 지식 기반으로 특허 사업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엄청 올랐고요. 이 세대에 전망했다. 13위가 예상되지만 어쨌든 애플은 13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TSMC도 뭐 당연히 지금 전 세계 최고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쫓아가려면요 지금보다 2배는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는 게 아니에요. 3분기 매출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건 소니였고 어쩌고저쩌고. 자, 소니, 그래 소니 너도 먹고 살아라. 자, 삼성전자 조만간 미국 반도체 시장 후보지를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는 미국에다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공견하게 알고 있었죠. 네, 왜냐면 반도체 쪽을 어쨌든 미국이 중국이랑
나눠지면서 중국을 배척하면서 미국에다 공장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이런 상황이 있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지금 현재 나오는 시장 조사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고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가고 있고, 범용도 5% 오르고, 그리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거의 8% 오른 상태고, 지금 물량도 막 너무 막 부족하고 중국에서 사재기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No. 그렇지 않고요. 지수? 그래, 지수도 앞으로 좋아질 건데, 그건 뭐 안 좋아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하이닉스 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좀 추가적인 성장 전략들, 그런 것들을 좀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하이닉스 화이팅! 마음을 대표였습니다.